제가 그때 일을 너무 못했거든요. 이렇게 잘 자란 에디터가 되어서 보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잡지에서 일하고 있는 디지털 에디터 최아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스모폴리탄은 어떤 매거진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코스모폴리탄은 일단 FFF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Fun, Fearless Female이라는 되게 재밌고 열정적인 여성들을 조명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잡지사예요. 뭐 요즘 가장 유명한 셀럽, 요즘 가장 핫한 이야기,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도전적인 사람들을 조명하는 매체입니다. 네, 온 세상에 흥미로운 것들을 총망라해 놨네요. 아마도 그런 것 같죠. 몇 군데의 플랫폼에 컨텐츠를 제작하고 계시나요? 뭐 작게는 인스타그램에 만드는 카드 뉴스부터 유튜브에 롱폼 형태의 예능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사 같은 경우는 코스모폴리탄 온라인 채널에서 보실 수 있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제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너무 한숨을 쉬었네요.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진심이 묻어져 나왔네요. 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는지 독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최근에 맞춤 투어라고 코스모폴리탄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보실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예능을 만들었는데 셀럽들의 취향을 따라가는 콘텐츠거든요. 기획을 하고 셀럽을 섭외를 하고 어디를 갈지 장소 섭외를 하고 지금 이렇게 저를 인터뷰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저를 섭외한 것처럼 저도 비슷하게 섭외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콘티를 짜고 촬영을 하는, 촬영 후에는 저희 PD님이 편집을 해서 제가 최종 수정을 보고 릴리즈하는 그런 식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설명해 주셨는데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콘텐츠를 소개해주고 싶으시다고. 최근에 이제 K-윌님께서 앨범을 하나 내셨어요. 내게 어울릴 이별 노래가 없어라는 노래인데 안재현님이랑 서인국님이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나타나셨거든요.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는데 재현인국님이 함께하는 티라미수 케이크 챌린지라던가 두 분이 할 수 있는 더블 인터뷰, 영통 팬싸 같은 느낌의 되게 재밌는 콘텐츠도 만들었었고 뮤직비디오 파생 콘텐츠로 패션 필름을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무드 필름을 하나 만든 게 있었거든요. 그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어떤 팬분들이 트위터에 팬아트를 그려주신 거예요.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보고 2차 콘텐츠, 3차 콘텐츠 가공을 하시면서 만들고 또 팬들 사이에서 짤을 찐다고 하죠. 짤을 쪄가면서 또 만들어주시는 게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콘텐츠의 흐름 자체가 명품이나 고가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내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셀럽들, 인플루언서들 그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종하는 경향도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콘텐츠 트렌드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취향에 집중해서 어떤 한 깊게 판다고 해야 되죠. 최근에 만들었던 맞춤 투어라는 것도 이제 맞춤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셀럽분들의 취향을 오롯이 따라가는 콘텐츠거든요. 취향들을 이제 수집해서 나만의 취향을 만드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여야만 한다라는 게 트렌드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도파민 콘텐츠도 유행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뭐 예를 들면 말을 너무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밈을 맨날 쓰다 보니까 어떤 언어를 어떻게 정교하게 정제된 콘텐츠를 내가 말할 수 있나? 에 대한 물음이 뜨는 거예요. 양극화되거나 극단에 있거나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치만 또 트렌드는 놓칠 수 없기에 적당히 흡수하면서 적당히 버려가면서 보고 싶습니다. 매거진 에디터로 근무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사실 제가 꿈을 이뤘다는 것? 그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잡지사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글을 쓰는 걸 너무 좋아했고 옷 입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그냥 패션 에디터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만으로 그냥 10년을 계속 달렸고 그랬거든요. 에디터 최아름이라는 이름을 처음 봤을 때 그게 가장 뿌듯했고 내 콘텐츠들이 또 사람들에게 반응까지 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디지털은 또 1분 1초 공개와 동시에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시니까 나노 단위로 같이 이렇게 앓는다고 하죠. 알아주시는 팬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옷 입는 거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에디터를 쭉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에디터가 되기 이전에 해왔던 남다른 활동이 있을까요?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어요. 사실 그런 일기를 쓰는 과정이 저한테는 글쓰기의 훈련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블로그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파워블로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은데 일방 문자가 약 10,000명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일기를 쓰는 걸로 시작을 했었고 옷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 저의 데일리룩을 보여주는 패션 블로그를 했었거든요. 특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살았던 적도 있었네요. 처음 에디터를 시작한 곳도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패션 기업이더라고요. 지금은 엄청 거대한 기업이 된 무신사에서 사실 첫 번째 에디터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로 치면 이름은 에디터지만 어시스턴트부터 시작해서 에디터, 마케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일을 너무 못했거든요. 선배가 엄청 많이 혼내시고 엄청 많이 가르쳐 주시면서 저를 지금까지 응원해주는 사이로 선후배 사이로 남았는데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란 에디터가 되어서 인터뷰도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보면 되게 뿌듯하시겠다. 엄청 놀리실 거예요, 아마. 무신사를 거쳐서 매거진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어시스턴트를 다시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사실 디지털 에디터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이상하지만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하고 그것도 물리적인 책을 좋아해요. 큰 매거진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거기를 가려면 사실 정규직으로 바로 갈 수가 없는 형태라서 무조건 어시스턴트라는 걸 했었어야 됐어요. 큰 잡지 회사에 한번 가보자 해서 다 포기하고 어시스턴트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빵년차가 된 거죠. 근데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웹 매거진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또 지면 매거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눈이 조금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시야가 넓어진 거죠. 아름님처럼 매거진 에디터를 꿈꾸는 취업 준비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자격증을 따야 하고 뭐 전공을 전공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매거진 에디터는 그런 루트가 명확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좋아하는 매거진의 어시스턴트 자리를 놓치지 말 것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어시스턴트 하면서 다양한 기회도 주어지고 본인 이름으로 된 콘텐츠도 만들 수 있고 기자가 되는 루트를 밟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코스모에서 시작했는데 필요가 없다고 해도 다른 매체에 이제 우리 어시스턴트 너무 잘하는데 이러면서 선배들이 많이 소개도 시켜주고 만약에 뭔가 준비를 해야만 한다면 그러니까 해외 출장이 많아서 토익, 토플을 공부해라라기보단 재밌게 영어를 좀 배워오면 좀 배워뒀으면 좋겠다. 어시스턴트 공고는 어디에서 보나요? SNS를 꼭 팔로우를 해두시고 이런 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카페가 있어요. 에디터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도 좀 공고가 많이 올라가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매거진 에디터 채용할 때 그 과정도 궁금한데요. 포트폴리오를 저희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사실 어시스턴트가 포트폴리오가 있을 리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블로그를 했었다 했던 것처럼 블로그 주소라던가 제가 되게 특이한 이력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예능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런 거를 만든 경력을 적는다거나 너무 신기하잖아요. 재밌고. 저는 학생 때 대학생들끼리 만드는 잡지 동아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잡지 동아리를 한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 편집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쌓았던 그냥 작은 것들 그런 게 있으면 참 그런 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도 못했다 하면은 자기소개서를 제일 열심히 봅니다. 이 매체를 너무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쓰면 그거를 더 높게 사요. 나를 제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콘텐츠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누군가에게 이제 셀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미래 어시스턴트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 시대에서 여성이 하는 역할, 당당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일, 혹은 여성이라서만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되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코스모폴리탄인 것 같아요. 어시스턴트를 하다가 갑자기 기자가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는 한 부분에 있어서 코스모폴리탄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경험 자체로만으로도 되게 나에게 큰 수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저도 노력할 테니 꼭 많이들 와주세요. 네, 밥 많이 사주실 건가요? 밥 무조건 사드려요. 저는 어시스턴트가 카드 내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름님만의 면접 루틴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매체를 조금 여러 번 옮겼었어서 그 매체에 갈 때 그 잡지, 실물 잡지를 항상 읽어갔던 것 같아요. 시스턴트 했었을 때는 선배로서 되게 좋아하고 동경하는 기자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의 글을 되게 열심히 읽었었어요. 결국에는 그의 후배가 되어서 일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선배가 쓰는 글이나 단어 같은 거를 제 거로 체화를 하여 얘기를 하는 거죠. 선배의 글이 어떤 게 너무 좋았다. 저도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되게 뻔하지만 내가 너무 이 매체를 좋아하는 팬이었다. 여기서 일하기 이전에 구독자였다라는 걸 어필을 하면 좋았던 것 같아서 그걸 꼭 읽고 갑니다. 뭐 대단한 루틴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면접 꿀팁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랑과 고백이 담긴 루틴이네요. 맞아요. 사랑의 고백이죠. 거의 뭐 선배 너무 좋아한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그냥 어쨌든 그 매체를 쭉 읽다 보면 그 선배의 글뿐만이 아니라 이 매체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이 매체의 톤 앤 매너를 읽힐 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루틴 파이팅. 화이팅! 오늘도 마감하고 오신 거예요? 마감? 오늘은 조금 하다 왔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